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AI를 여쭤보는 이유가 2024년 상반기에 정말 인공지능 관련주가 정말로 대세 상승을 했고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네. 그게 과연 다시 모멘텀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를 여쭤보고 싶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미국의 AI 관련주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엔비디아부터 이렇게 와야 우리나라로 이렇게 또 마중물도 들어오겠죠. 네. 아 근데 우리나라는 AI 주가 없잖아요. 네. 그 뼈가 아프지? 아 진짜 AI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때리셔가지고. 이제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촉매제가 돼서 크게 오를 만한 건 이제 뭐 제가 이제 숨어 있는 거 공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어봐야 뭐 삼성 SDS나 뭐 몇 개 회사들인데 이제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가벼운 회사들이 많이 오를 텐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눠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뭐 내년 중에 주가는 탈락할 거고요. 네? 내년 중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꺾일 거고요. 꺾일 때 엔비디아 주가 빠지면은 반토막 이상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크에서 갑자기.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 근데 엔비디아가 왜 그러냐면은 근데 내년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엔비디아 갖고 있고 그래서 좀 좋게는 아직은 생각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인프라 투자 관련한 회사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습하고 추론의 영역이 있으면은 학습을 위해서 정말 슈퍼컴퓨터들을 많이 동원해 놓고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 2년 동안 빅테크들이 했던 거고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고 온 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쪽 투자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팔고 있는 이 가격 자체는요. 사실은 이제 마진율이 거의 80% 가까이 되는 네네. GP 마진이 70% 후반 정도 되는 이런 마진을 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영원할 수 없다. 네, 그 마진을 굉장히 높게 붙인 이유는 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가격을 높여가지고 그 줄을 그런 거죠. 뭐 백화점 오픈런 할 때 줄을 좀 줄이려고 그러면은 핸드백 가격 올리면 되거든요. 명품 가격을. 거의 여의도 진주집이 그런 것처럼. 네, 콩국수 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충분히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그 전략을 썼던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GPU 가격은 굉장히 높은 건데 예. 이제 수요가 줄어들고 대기 수요가 줄어들면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어닝이 이제 떨어지는 폭이 좀 더 클 거라는 거고 그게 당장 뭐 한두 달 안에 있을 일은 아니고 내년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꺾이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고속도로가 다 깔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통행료 받고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쪽은 인프라 투자했던 회사들이고 도로 까는 회사들. 예, 그리고 도를 다 깔고 이제 통행료 받는 회사들은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AI를 갖고서 서비스. 실질적으로 과금하는 회사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 반면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AI를 갖고 있는 그 3개사 같은 경우는 계속 뻗어 나갈 것 같아요, 주가가. 예.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챗GPT의 유료 가입자가 전체 한 1억 8천만 명 정도를 챗GPT를 쓰고 있는데 네. 유료 가입자는 아직 300만 명밖에 안 돼요. 네, GPT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충분히 서비스가 되고 이제 뭐 애플의 폰에다 탑재가 되거나 AI PC에 탑재가 되면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유료 가입자에 늘어나면서 그때 이제 통행료를 걷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뭐 20불씩만 걷더라도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은 이제 젊은 사람들 안 쓰니까 페이스북 말고 인스타그램 쓰는 사람이 30억 명이거든요, 전 세계. 네. 네. 또는 뭐 트위터 쓰는 사람이 한 2억 명 이상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 쓰는 사람들도 뭐 30억 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한 3억 명까지 가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조금만 뭐 이제 한꺼번에 많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눠 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네. 엔비디아가 진짜 꺾이면 주가가 반토막도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신호로 우리가 캐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빅테크를 비롯한 이 손님의 줄이 좀 짧아지는 거, 네. 혹은 그로 인해서 뭐 H100이 됐든 B100이 됐든 GPU의 가격을 낮추는 거, 요게 그러면 시그널이 될까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HBM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쪽 정보가 많으니까 어. HBM의 오더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거의 동시에 GPU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IT 애널리스트였거든요, 제가. 물론 20년 전이지만. 그런데 IT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을 때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더블 부킹을 해요. 그러니까 오더를 낼 때 필요한 거 100이면은 150을 얘기를 해요. 이 집에다가 주문해놓고 저 집도 예약해놓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엔비디아가 독점을 거의 실질적인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필요해 이러면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야 너희 그만큼 못 주고 여기도 고객이고 저기도 고객인데 70%만 줄게라고 하면서 쭉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150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만큼 필요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너무 이제 엔비디아 그 나쁘게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도 갖고 있고 저희도 투자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신호가 나타날 때 주의하시라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취지로. 그게 내년 언제쯤 나타날 것 같다라는 거지 지금 당장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다가 그때 그런 신호를 체크가 되면은 기사 해외 외신 기사 많이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좀 조심하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 인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HBM 주문이 약간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뜨면은 또 먼저 알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렇죠. 네. 물론 이게 뭐 25년 1월이 될 수도 있겠고 뭐 12월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건값을 미리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기존에는 AI 시장의 어떤 헤게모니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인프라 기업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GPU. 네. 그 사람이 줄을 서시오 이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외신에서 많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과연 그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데이터 센터, 서버 투자를 해서 과연 AI 서비스 돈을 벌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실적 발표 때마다 빅테크 기업들이 한 번씩 막 이렇게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 헤게모니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대표님은. 그 AI 가지고는요 돈을 저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삼성전자에 계신 분 이제 연구원 분도 만나서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삼성전자도 AI를 적극적으로 내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설계팀 쪽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AI를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쓰니까 100명이 일할 거를 2명이 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채용을 할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GPT 쓰냐고 물어봤더니 GPT는 당연히 이제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안 쓰고 삼성 SDS에서 만든 거랑 같이 만든 거 가지고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 확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업종군별로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20불 받잖아요. 그런데 기업들한테는 몇만 불에서 수십만 불도 받을 수 있거든요. 챗GPT가요. 네, 챗GPT나 그런 AI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쪽에서 향후에는 계속 수익 모델이 발전해 나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약간 그러면 이제 헤게모니도 조금 달라지고 AI를 중심으로 보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도 좀 달라져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아주 옛날로 말씀드리면 금광 캐러 갈 때 막 철도 깔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철도 까는 회사들이 돈을 버는 시기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금광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맞다 그러면 이제 그걸 캐서 이제 그걸 파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외국계에서도 뭐 메타에 대한 목표주가 뭐 이렇게 상향되는 것도 좀 뉴스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메타, 구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쉽게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대세 하락이다 이러기 전까지는 상승세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특히 한 8, 9월 요즘은 나스닥 수익률보다 다우나 S&P 500이 더 나았잖아요. 네. 나스닥은 조금 더 조정받고 있고 다우랑 S&P 500이 사상 최고치 갈 때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조금 거기는 못 가고 있고 그게 이제 빅테크들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거기 있습니다만 다시 나스닥이 앞설 수도 있다고 혹시 보시나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주도주가 있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주가 쭉 해서 한 6월, 7월까지 활용했다가 싹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산 것들은 막 물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 뭐냐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그동안 계속 밀렸었는데 드디어
사이클이 바뀐 거예요.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 그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뭐 하락해 있거든요. 처박혀 있죠, 사실상. 네, 네. 그래서 사실 바이오 오른 것도 가만히 보시면 두세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고.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해졌고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금리 인하 수혜 업종들이 계속 랠리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할 때까지는 IT 아까 이제 빅테크가 약간 소외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도 이제 밸런스가 맞고 나면은 또 실적이 좋은 기업들한테 또 돈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쫙 쏠려서 뭐 올해 상반기처럼 M7만 쫙 가는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갔다가 예. 계속해서 스테이지 2 이렇게 변했다가 다시 또 실적 나오는 쪽으로 갔다 이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 아까 잠깐 화장품 얘기해 주셨는데 예. 변압기 늦게 들어갔다가 네. 화장품 늦게 들어갔다가 주도준 줄 알았는데 남들 이미 막 3배, 4배 번 걸로 나는 확 물려버리고 이런 케이스가 이제 최근에 좀 생겼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 이제 여기 이렇게 좀 어려울 때는 많이 오른 종목들이 빠지는 거잖아요. 예. 많이 안 올랐으면은 많이도 안 빠져요. 그런데 많이 올른 종목들이 빠질 때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업이 너무 비싸지거나 아니면 성장세가 그만큼 기대한 만큼 못 나올 때 이럴 때 빠지겠죠. 또는 두 번째 수급이 이제 많이 먹은 거는 차익 실현하면서 다른 섹터 바이오 이런 데로 넘어갈 때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두 번째에 있는 그런 섹터들만 다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성장이 둔화돼 가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잘 되고 있는 네. 그런 품목들, 뭐 보톡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의 화장품 얘기 좀 해볼까요? 오, 좋습니다. 네, 화장품 얘기는 뭐 다 이제 지금은 너무 잘 아시지만은 미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할 때 프랑스가 1위였잖아요. 아, 네. 1위였는데 지금 통적으로. 네, 이제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예. 1위였는데 한국으로 바뀐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선진국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화장품 수입하는데 한국이 1등이라는 게 뭐 요새 기사 많이 나서 알고 있겠지만 사실 놀라운 거죠. 네, 프랑스 같은 나라에 물론 고가품 뭐 또는 일본의 시쉐이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국이 왜 그럼 잘 됐느냐라고 보면은 딱 그거예요. 가성비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제일 많이 팔렸고 온라인 사이트, 바이럴, SNS, 유명 스타들이 한국 화장품 쓰는 모습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문화의 측면 가치랑 같이 유행이 돼버린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에서 파는 화장품은 중저가입니다. 중저가. 예. 다 중저가 화장품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회사들이 오른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니치에 있는 잘하는 그런 회사들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아직 그 트렌드가 잡힌 지 2년이 채는 안 됐기 때문에 보통 그런 문화적인 유행과 그 효능,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가치가 있잖아요. 예. 네. 싼데 한국 연예인들, 한국 뭐 케이팝 스타들 왜 예쁘지? 뭐 성형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이제 자리를 잡은 건데 그런 것들이 계속 한 1년은 더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B2C 소비 트렌드는 단기간에 변하지 않고 길게 간다라고도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또 네. 일각에서는 이게 브랜드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가성비 상품 어떤 뭔가 특화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신상 이런 거에 대한 네. 유행이기 때문에 네. 브랜드는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맞습니다. 또 조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발빠르게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전체 섹터가 뭐 대세 상승기를 얻었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잘하는 플레이어들 위주로 해서 주가가 이제 지금 좀 빠졌으니까 지금 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화장품도 네, 좀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으니까. 빠졌으니까 지금은 부담 없거든요. 그 전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조금 이제 우려스럽긴 했는데 또 트렌드 속도보다 빠른 거잖아요. 매출 속도보다 주가가 상승폭이 컸었는데 지금은 조정한 화장품이 많으니까 그런 미국에서 잘 팔리는 애들 위주로만 해서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너무 큰 애들도 안 됩니다. 네,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중국 비중은 안 되고 이거는 종목 피킹을 계속 해야 되고 트렌드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는. 우린 로레알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렌드를 잘 맞춰가는 애들 위주로 이렇게 종목 피킹을 하셔야 됩니다. 네. 참 이게 주식 투자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화장품도 이제 조정을 받다가 신고가 가는 녀석들이 또 나타나고 네. 전력기기, 송배전 관련된 기기들도 한창 조정을 받다가 갑자기 또 이제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가는
정보들도 나타나고요. 그거 이제 잘 못 버티시는 분들은 아니면 데이터를 면밀하게 못 보시는 분들은 중간에 또 탈락되기도 십상 아닙니까? 그 그렇죠. 중간에서 네. 속된 말로 이제 털린다고 하는데. 어려운 장이에요. 개인들이 하시긴 참 어려워요.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네. 전력기기는 어떻습니까? 트렌드 거기도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기기는요,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한 1년 반 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네. 그때 되게 쌌거든요. 한 10배에서 12배 사이였는데, PBR. 지금은, 네, PR이. 이제, PR. 지금은 이제 20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전력기기가 더 갈라 그러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줘야 돼요. 보여줘야죠. 예. 그런데 이제 전력기기라는 거는 사실은, 한 10년치 재무제표 보시면은, 되게 무거운 섹터예요,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이제 IRA하고 이제 그 각종 공장들 투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쇼티지가 나서 지금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네. 정확하게 수주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는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한 1년 정도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닝도 잘 나올 거는 같아요. 전년 네. 대비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 수주 금액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 증설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업 이익이나 섹터로 봤을 때는 완전히 합격이지만 주가 상승폭도 같이 보시면 아까 제가 20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먹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트렌드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또 이제 미국도 그 원전이라든지 또는 풍력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들이 멈춰있던 것들이 다시 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많이 오른 이유는 IRA 법안에 관련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각종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미국 공장 투자의 시설 투자의 혜택이었다 그러면은 네. 두 번째는 이제 발전소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전력기기에 선별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화장품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쉽게 다 먹는 게임은 이제 지나왔어요. 네. 그 중에서도 종목으로 더 선별을 해서 약간 좀 난이도는 더 올라가는 거네요. 더 올라가죠. 저 밑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네. 올라온 다음이니까. 예. 그래서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제 소형 전압, 뭐 변전소 이런 변전 기기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형이. 네.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